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독일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 초유의 긴장감이 퍼지고 있으며 일부 엔지니어들은 위기 대응팀까지 꾸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위기의 원인이 단순한 판매 부진이나 기술 유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술 우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빠져 있었던 것인데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한 독일 엔지니어의 현대차 미국 공장 방문에서 비롯됐습니다. 단 한 번의 방문이 어떻게 독일 자동차 업계를 흔들었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선임 엔지니어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25년 동안 자동차 제조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죠. 독일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부심이 제 정체성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밀한 기계 가공, 엄격한 품질 관리, 그리고 수십 년 쌓아온 기술 노하우가 우리의 자랑이죠. 저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했고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출장 일정 마지막 날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들은 소식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 소식은 현대자동차가 사바나 인근에 초대형 공장을 짓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바나예요? 그 한적한 곳에 자동차 공장이라고요? 옆에 있던 동료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네,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더군요. 전기차 생산 기지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에도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빠르게 성장하는 추격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내심 그들이 우리의 기술력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황량한 시골에 제대로 된 공장이 있을 리 없어. 아마 조립 라인 몇 개 갖춘 소규모 시설일 거야. 다음 날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호기심에 현지 가이드를 섭외해 사바나 외곽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드넓은 평지와 듬성듬성 자란 나무들, 그리고 먼 지평선이 펼쳐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복잡한 산업단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가이드는 차 안에서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사바나는 1733년 영국인들이 정착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제임스 오글소프가 영국 왕으로부터 식민지 건설을 허가받아 13개의 미국 식민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설립된 조지아 식민지의 첫 번째 도시였죠. 흥미롭긴 했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대규모 공장을 세운다는 건 물류 비용만 해도 엄청날 텐데 현대차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역사야 깊다고 해도 현대적인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기엔 적합한 곳인가요? 인력은 어떻게 수급하려는 걸까요? 제조업 경험이 있는 인력풀이 부족할 텐데요. 가이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대차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지방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죠. 글쎄요, 항구가 있다고 해도 자동차 제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수십 년간의 기술 전통과 숙련된 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제 말에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현대차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성공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추진력이 대단하다고들 하더군요. 어차피 현대차는 우리 독일 브랜드만 못해. 불현듯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가이드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랜 업계 경험에서 비롯된 자부심이자 편견이었겠죠. 차가 공사 현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활한 부지가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게이트 앞 임시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이 모든 부지가 현대차 공장이 될 예정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곳은 앞으로 미국 내 현대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심장부가 될 거예요. 완공되면 정말 대단한 규모가 될 겁니다. 내심 반신반의했지만 이 황량해 보이는 땅이 곧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허브로 변모할 거라는 사실이 점차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만난 젊은 여성은 레이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현대차 미국 법인 소속으로 오늘 특별히 이 공장 부지를 둘러보는 투어를 진행한다고 했죠. 사실 이곳은 아직 일반에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만 자동차 업계 종사자시니 특별히 안내해 드릴게요.
레이첼이 건네준 안전모를 쓰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는 먼저 거대한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부지는 총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본고장인 울산 공장보다도 2배 크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의도라고요? 그게 뭔가요? 죄송합니다. 여의도는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넓은 지역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위예요. 약 2.9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면적이죠. 간단한 계산을 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부지가 다 공장으로 활용된다는 건가요? 레이첼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메인 생산시설, 부품 공급업체 단지, 테스트 트랙, 그리고 물류시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완전한 자동차 제조 생태계가 될 거예요. 우리는 전동 카트를 타고 부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건설 현장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저것은 메인 생산동의 일부분입니다. 완공되면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거예요. 제가 수많은 공장을 방문해왔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 회사가 어떻게 이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레이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약 1.9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저희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계획되어 있죠. 제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 본사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갔습니다. 어떻게 한국 기업이 이런 규모를 준비했지? 제 생각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레이첼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장은 단순히 생산기지가 아니라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가 될 거예요. 우리는 높은 언덕에 올라 부지 전체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까지 뻗어있는 현대차의 부지를 보니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독일 본사에서조차 이런 규모의 투자는 쉽게 승인받기 어려운데 말이죠. 이 모든 계획이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생산시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연간 3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50만 대까지 확장할 계획이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간 50만 대라니 이는 많은 독일 공장들의 생산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었지만 제 등줄기로 흐르는 땀은 단순히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현대차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클라우스 씨, 괜찮으세요? 물 한 병 드릴까요? 레이첼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크네요. 네,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성장했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제 편견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본사로 돌아가면 이런 충격적인 규모에 대해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격자의 행보가 아니라 업계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공장 외관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아름다움까지 추구하거든요. 레이첼은 저를 대형 모형이 전시된 임시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완공된 공장의 모습을 정교하게 재현한 축소 모델이 놓여 있었죠. 이것이 완공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순한 공장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 작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눈에 봐도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철골 구조의 사각형 건물 대신 유려한 곡선과 미래지향적인 외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벽에 보이는 이 두 개의 평행선은 무엇인가요? 저는 모형의 특이한 디자인 요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인 두 줄 라인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장 건물에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있죠. 독일에서는 공장은 오직 기능에 충실한 공간일 뿐, 이런 미학적 접근은 거의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본사 건물이나 전시장은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하지만 제조시설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레이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든 접점에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를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거예요. 모형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니 건물들 사이의 연결 통로마저 예술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의 일부처럼 보였죠. 생산 동간 통로조차 이렇게 디자인했다니 자동차 공장이 이렇게까지 감각적일 필요가 있나요? 이 질문은 제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딱딱한 사고방식이 드러난 말이었습니다. 효율성과 기능성만 중시하던 제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이었죠. 물론 기능적인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공간에서 일하면 창의성과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철학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생각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실제 건설 중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기초공사와 일부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죠. 크레인과 건설 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외벽에는 태양광 패널도 설치됩니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를 자체 생산하는 거죠. 환경 친화적인 접근이네요. 네,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그 비전의 중요한 일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레이첼이 가리킨 곳에는 대형 유리창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리창들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죠. 분명 독일의 전통적인 공장들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정확성에 집중하지만 여기서는 미적 감각과 환경, 그리고 직원 경험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나요? 생산 라인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되면서도 직원들의 동선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로봇과 인간이 함께 일하는 협업 공간으로 설계되었죠. 레이첼이 보여준 내부 렌더링 이미지를 보니 밝고 개방감 있는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의 어두침침한 공장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이건 마치 공장이라기보다 첨단 연구소 같군요. 맞아요.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도입했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 시스템이 핵심이죠.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차를 과소평가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건축물을 설계한 팀은 어디 소속인가요? 유명한 건축가와 협업했나요?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 디자인팀과 글로벌 건축 파트너가 협업했습니다.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것과 같은 철학으로 공장도 디자인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투어를 계속하는 동안 한 가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이곳인가? 사바나는 아름다운 역사적인 도시이지만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지와는 거리가 멀었죠. 디트로이트나 다른 제조업 중심 도시가 아닌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레이첼,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역은 인구도 많지 않고 자동차 제조 인프라도 부족한데 도대체 여기서 사람들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레이첼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자동차의 전략적 선택의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불리해 보이는 조건들 속에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했죠. 우리는 부지 한쪽에 마련된 컨테이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레이첼은 대형 스크린을 켜고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바나에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만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항구는 유럽과 아시아로 직접 연결되는 주요 관문이죠. 지도를 확대하며 그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간 고속도로와 철도 네트워크로 전국 주요 시장과 연결됩니다. 물류 관점에서는 최적의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류적 이점은 이해했지만 여전히 인력 문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자동차 제조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독일에서는 세대를 거쳐 기술을 전수받은 장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레이첼은 또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 주정부 및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여 대규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경험 있는 인재들을 모집하고 있죠.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정부와의 인센티브 협약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지아주에서 상당한 세금 혜택과 지원을 제공했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측면에서도 전략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계속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린스틸 공급망이 갖춰져 있어 저탄소 철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조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즉, 언뜻 보기에는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물류, 정부 지원, 친환경 접근 등 여러 전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레이첼이 답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선제적으로 이 지역을 선점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저는 창밖으로 부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선택이 이제는 철저한 계산과 비전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레이첼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지역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서면 여러 부품 공급업체들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일종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협력사가 이 주변에 공장을 건설 중이에요. 앞으로 몇 년 내에 이 지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겁니다. 마치 현대자동차가 이 지역에 작은 울산을 만드는 것 같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울산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면 이곳은 미국 내 현대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거예요. 잠시 서류를 확인한 후 레이첼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장 준공식 행사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직 준비 중이지만 이곳에서 현대자동차의 또 다른 특별한 철학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제 생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경쟁사 엔지니어로서 처음에는 현대차의 선택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전략적 안목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 아래 진행된 프로젝트군요.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결코 우연에 기대지 않아요. 모든 결정에는 치밀한 전략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담겨 있죠. 카트에 오르며 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 현대차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죠. 레이첼을 따라 준공식 행사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전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야심찬 것이었죠. 여기가 준공식이 열릴 메인 행사장입니다. 레이첼이 넓은 텐트 구조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무대 앞에는 특별 좌석 구역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식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최고 경영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물론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행사장 좌석 배치도를 가리키며 레이첼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맨 앞줄은 경영진과 정부 인사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앞줄 중앙에 현장 노동자 대표들이 앉게 됩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행사에서 앞줄은 항상 최고위 임원과 정부 인사들에게 배정되었거든요. 노동자들이 경영진보다 더 앞자리에 앉는다고요? 그것은 좀 이례적인데요. 레이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실질적인 주역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장의 성공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현대자동차 문화의 핵심 중 하나는 인간 중심입니다. 기계나 기술이 아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이죠. 레이첼은 무대 주변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여러 노동자들의 스토리도 소개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공장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할 예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노동자들의 사진과 간단한 소개가 담긴 전시물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얼굴들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게 될 다양한 배경의 노동자들을 소개하는 전시죠. 저는 전시물 앞에 서서 다양한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부터 중년까지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실제 채용된 노동자들인가요? 네, 모두 실제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될 분들입니다.
이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는 문득 독일의 마이스터 시스템이 생각났습니다. 독일에서는 숙련된 기능장을 매우 존중하는 문화가 있죠. 독일에서는 기능장 제도를 통해 숙련공을 양성하고 존중합니다.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나요? 레이첼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명장 제도를 통해 숙련된 기술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 공장에서도 한국에서 온 명장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과 로봇이 있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개선하는 것은 사람의 손과 머리죠. 저는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결국 사람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독일 기업들도 기능장 제도를 존중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노동자에게 주는 건 신선하네요. 현대자동차는 노동자들의 자부심이 곧 품질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진짜 주인공으로 대우할 때 최고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속한 독일 기업도 기술적으로는 최고를 자랑했지만 이런 인간 중심적 접근에서는 배울 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준공식 행사장 투어를 마치고 저희는 다시 메인 건물로 향했습니다. 레이첼은 저를 안내하여 VIP 섹션이라고 표시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준공식 당일 주요 인사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현대자동차 회장님과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미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이첼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아하게 꾸며진 이 공간은 마치 최고급 호텔의 VIP 라운지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현대자동차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과거 만남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저는 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것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회장님의 만남입니다. 미국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논의가 있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났다고요? 물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해외 투자 기업 중 하나니까요.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정부 최고 위층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계속해서 사진들을 살펴보는 동안 레이첼은 회의 테이블 근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몇 가지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준공식 당일 주요 인사들이 말씀하실 내용의 개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미국 관료들이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환영사에는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 한미 경제 협력의 상징, 그린 모빌리티 혁명의 중심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세 이슈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제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레이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현대자동차의 전략적 판단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곳의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관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와의 관계도 강화했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번 공장 건설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독일 업체가 더 유리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증거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여러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지지를 받고 있어요. 레이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이 투자를 환영하고 있죠. 다른 사진을 보니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워싱턴 DC에서 여러 정치인들과 만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등 다양한 정치인들과의 교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것을 넘어 정말 깊게 뿌리내리고 있군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컬 전략을 통해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현지 사회에 기여하고 미국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VIP 룸 한쪽에는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패널이 있었습니다. 교육 지원,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현대자동차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이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던 현대자동차는 그저 저렴한 차를 만드는 아시아 업체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국가 간 협력 및 영향력을 확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 존재감을 갖는 해외 자동차 기업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일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기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VIP 룸을 나서며 저는 현대자동차의 위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국제관계와 경제협력의 주체로 성장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VIP 섹션을 나온 후 레이첼은 저를 생산계획 전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는 공장의 미래 생산 계획과 차량 라인업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공장의 실질적인 생산 계획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첼이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장한다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규모인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30만 대 생산을 목표로 시작하지만 향후 수요에 따라 5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차 모델뿐만 아니라 기아 모델도 포함되어 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독일의 많은 공장들이 연간 20만 대 생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곳은 그 2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생산 모델 구성입니다. 레이첼이 다른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함께 생산한다고요? 네,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반 하이브리드, 그리고 효율적인 내연기관 모델까지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제공하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대차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독일은 고성능 엔진과 전동화를 독자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만 이런 유연한 접근법은 신선하네요. 레이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시장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전동화 속도가 다르고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합니다. 그녀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하여 미국 시장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충전 인프라나 주행거리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중간 단계가 되어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전략이었죠. 그렇다면 생산 라인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동시에 생산하려면 복잡할 텐데요. 레이첼은 공장 레이아웃 모형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유연한 생산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다양한 모델과 파워트레인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이를 통해 시장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과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하나의 라인에서 번갈아가며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전략이네요. 제가 솔직하게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 소비자 선호도 변화, 정부 정책 등 여러 변수가 있죠. 현대자동차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시된 차량 모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부터 기아의 EV 모델까지 디자인과 기술력이 눈에 띄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던 현대기아 차량과는 다른 수준입니다. 디자인과 기술력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레이첼은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10년간 디자인과 품질 모두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전통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경쟁하고 있죠.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은 현대기아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레이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연비, 주행 성능, 내구성 모두 뛰어나죠. 저는 기술 스펙이 표시된 패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독일 기술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독일 브랜드들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레이첼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응하느냐겠죠. 생산 계획 전시 구역을 나오며 저는 현대자동차의 전략이 얼마나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상만 좇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레이첼은 저를 완성차 출고 예정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직 건설 중이었지만 미래의 수많은 자동차가 북미 전역으로 출발하게 될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이 저희 투어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차량들이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배송될 예정이에요. 저는 넓은 공간을 바라보며 깊은 감상에 젖었습니다.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약간의 업신여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이첼, 오늘 투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곳이 그저 조립 공장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레이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직접 보시면 달라지죠. 맞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광활한 부지를 감상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인력 사이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적 차이도 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레이첼이 대답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원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에 전수하면서도 미국 직원들의 현지 지식과 아이디어를 존중합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학습과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엔지니어들도 미국 시장과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윈윈 전략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게 맞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어요. 한국 본사, 미국 노동자, 지역사회, 소비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추구하죠. 저는 이런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운영할 때도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현대차의 실행력과 규모는 놀라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 문화는 상당히 다를 텐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물론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레이첼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작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효율성과 헌신, 미국의 창의성과 유연성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이런 문화적 통합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저희 독일 기업들도 해외 진출 시 항상 이런 문제와 씨름해 왔으니까요. 레이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10년 후 자신들이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레이첼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종합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자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전기화,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모든 영역에서 선도주자가 되는 것이 목표죠. 투어를 마치고 저는 레이첼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 손에는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 대한 상세한 안내서와 몇 가지 기념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맹렬히 현대차를 의심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기술력과 미래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은 상태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독일 본사에 보낼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 프로젝트를 직접 확인한 결과 우리가 이대로 가다간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규모 투자와 혁신적 접근 방식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사바나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직업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과소평가는 더는 할 수 없었죠. 그들은 이제 존경과 주의 깊은 관찰의 대상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모두가 승리하는 현대차의 비전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항상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지만 현대차는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제가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우리 기업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